네, 안녕하십니까. 전력연구원의 이종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석탄가스 정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발표 순서는 에너지 환경 변화, 그다음에 ITC 시장 및 정제 기술 동향과 전망, 그다음에 국내 정제 기술 현황, 그다음에 결론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환경 변화라고 제가 이쪽에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두 단어를 보면 일단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이제 조류가 세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특히 제가 이제 발전소에 있고 온난화 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게 발전소이기 때문에 일단 발전소 쪽에서 보면 일단은 이산화탄소 해수 저장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내 현실로 봤을 때는 현상적으로 있는 건 보유가 지금 100%대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아까도 어느 분들이 질문했을 때 얼마가 되면은 현실성이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이 전체 우리나라 에너지 아니면 전 세계 에너지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통 한 30년, 50년 정도를 내다보고서 플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쫓아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유가는 봐야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97%, 8%를 수입하는 현실에서는 에너지와 안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화석연료 중에서는 일단 석탄이 가장 유망하지 않느냐. 석탄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NGO들이나 이런 데서 우려하는 것을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느냐고 봤을 때 포커스는 일단 환경입니다. 일단 무공해라고 하는 청정이라는 어떤 대기 환경, 삭스, 낙스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지구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나 어떤 수소나 아니면 스팀이나 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캐리어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도는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석탄같이 우리가 덜이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청정하게 무공해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포함해서 최근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까지 해수 저장하는 그런 거고 미래 에너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이 충분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관부에서 일단은 가스화 기술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훑고 있는데 일단 정관부에서 이제 가스화 기술에 얘기했고 제가 이제 정제고 그다음 분들이 아마 이쪽 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정제부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일단은 IGCC가 그렇게 기술이 좋고 청정성도 좋고 다만 경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석탄 IGCC가 보급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것들이 빨리 이렇게 보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일단은 가장 전력사에서 보는 건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아무리 좋고 청정성이 있고 뭐가 좋다 하더라도 일단 경제성이 맞춰줘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전력산업에서 보면은 발전 기술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싼 거는 내수가스 550, 킬로와트당 550불 정도. 지금 IGCC가 1,400불, 1,600불, CCS까지 포함하면 1,700불까지 갑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신기술 발전에서는 단순히 대기 환경 문제만 해결하는 거가 아니고 지금 CO2 문제나 기름 문제까지 포함해서 무공해 정제로 가는 기술이 아니면 NGO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수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 그다음에 환경성,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에너지 안보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은 산소하고 나이트로젠을 분리하거나 수소하고 CO2를 분리하는 이런 어떤 기술. 그다음에 아까도 장시간에 이재구 박사님이 건식 석탄주의 쓰레기 제거 시스템, 가스 관리, 저비용 합성 가스 난독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경제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석탄을 주로 사용했을 때 나오는 황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머큐리.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에어포르트 등은 이제 트레이스 메탈이 이제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 CO2죠. 전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현재 기술로 보면 1,200에서 1,400불 CO2 해수 없습니다. 효율 향상을 시킬 때는 한 45에서 52%의 효율로 가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 기존에 있는 습식 기술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식 기술이 돼야 된다고 해서 미국의 GTI나 RTI, 그다음에 한국, 중국 이런 데서 활발히 진입하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어떤 그 미래 기술들은 CO2랑 머큐리를 같이 어떤 기술하고 부합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된다. 일단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시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석탄 시장이 지금 한 이 정도 30년까지 있어 7천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까지 한 24기가와트의 IGCC 시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가 작성한 거가 한 2003년 정도 됩니다. 지금 2006년 현재로 보면 이게 더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단순히 그 전력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코제너레이션, 포리제너레이션, 심지어는 멀티제너레이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죠. 전체 그 전개 기술이 차지하는 것은 대개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저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 정제 시장을 보면 아까도 그 시장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몇 마디로 하면은 미국과 미국에는 퓨처젠, 그다음에 유럽 EC에서는 하이포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3C, 아니면 한국에는 이제 겨우 이제 올해 정도에서 300메가와트를 실증하는 것들이, 중국에는 또 이제 퓨처젠하고 해당하는 게 그린젠 해가지고 상당히 무궁의 IGCC 플러스 수소 플러스 CCS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것 습식정제가 보통 한 99년 가격으로 보면 킬로와트당 130불, 건식도 그때 당시는 한 130불. 이것이 조금 더 정제가 물론 어디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 보면은 이쪽 CTL 정도 하려고 하면은 한 280불에서 300불, 거의 한 100불 정도 다운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건식 정제에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효율을 갖다가 한 45% 플러스로 갈 때에는 습식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거가 지배됩니다. 그래서 투자비를 정제 기술만 잘 된다고 해서 다운되는 건 아니지만 각 분야별, 가스화학이든 정제 분야든 가스 터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그 전환 기술들이 향상이 시키면은 코스트가 다운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략 보면은 우리나라 기술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현재가 대략 이 정도 수준, 고가 발전회가 15ppm 환기준이고, 그다음에 연료전지가 한 1ppm, 수승연료가 한 0.1ppm 이하로 돼서 보통 지금 보기에는 2015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석탄 정유 공장을 차릴 수 있고 우리가 원유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제 기술 기준으로 봐서도 우리나라도 이 트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한 2020년에서 50년 사이까지 보면은 우리가 통상 세계적으로 석탄 정유 회사와 같은 모습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석탄 가스 정제 기술 현황을 보면 일단 코본 테크놀로지는 습식 방법입니다. 주로 아민을 쓰고 있는 건데 케미컬 아민이 한 400유닛이 돌아가고 피지컬 솔벤트 셀렉토라든가 레티솔 이런 것들이 한 100유닛, 그 다음에 믹스가 아민하고 피지컬 솔벤트 쓰는 것들이 한 200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머징 테크놀로지로서 이제 웜핫가스라는데 웜하고 핫가스라고 하면 웜가스라고 하면 대략 한 120도에서 300도 사이, 핫가스라고 하면 대략 한 450도에서 한 550 사이, 심지어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PPB 순준위로 내려오려고 하면 핫가스가 좀 힘들고 웜가스로 저온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CTL로 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효율이나 경제성 문제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을 갖다가 다이어트 하는 것들은 셀렉티브 키타리티 옥시데이션의 NEPS입니다. 그 다음에 RTI가 있으면 고닥에서 파이로 테스트에서 다이렉트 설퍼 리커버리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GTI에서도 PDU급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GTI에서는 UC 버클이랑 합쳐서 이제 UC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설퍼 리커버리 프로세스가 지금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SRI 인터내셔널에서는 하여간 아모니아 분해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 발표를 보면은 일단은 셀렉티브 페널티 옥시데이션 방법을 했을 때 100 ppm 이하로 가기는 힘들다라고 좀 어려운 상황을 봤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고공원식 타랑이 G7으로 진행되고 지금도 일부에서 학교나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16회 정도에서는 뭐 웹테스트에서는 제가 개발하는 것들은 5ppm 이하 그 다음에 이제 그 BSU에서 한 16회 정도 되는 거에서는 40ppm 그 다음에 뭐 좀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한 30일 정도 고기원 실가스화기를 가지고도 실험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일단 그 H2S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온도에 따라서 콜드 리무브를 하면 대략 셀렉소비나 이제 맥시돌 같은 맥시돌은 메탄올로 셀렉소비는 뭐 설코레인 같은 그런 거니까 대략 이 정도에서 보면 대략 50ppm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한 10도 정도, 마이너스 10도 정도. 앰비언트 가스 리무버이나 NDA, 설피놀, 뭐 프렉스 조브 같은 것들이 대략 한 10에서 50ppm 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웜가스라고 해서 사실 오랫동안 써놓은 것이 뭐 하팟이라고 해서 그 포타슘 파브레이트 솔루션을 쓰고 있고 웜가스는 이제 최근에 이제 DOE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 150도에서 한 뭐 300도 정도 해서 50ppb 정도 하는 것들이 그 GTI나 그 RTI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핫가스 리무버는 뭐 한 90년대에 한창 유행했던 것들에서 메로옥사이드에서 하는 것들이 대략 한 20ppm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런 뭐 앞부가 있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거는 그 현재 있는 아민 방법, 그 피지컬 솔벤트나 MEA나 이런 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CO2하고 H2S를 잡는 것이 유사합니다. 다만 CO2를 잡기 위해서는 2차 아민이나 2차 아민을 써야 되고 황을 잡기 위해서는 3차 아민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잡겠다 그러면 대략 2차 아민을 써야 되는 그런 방법들만 다르고 실질적인 어떤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커머셜 플랜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이제 와바시 펌프 스테이션 이렇게 썼고요. 찍고 그다음에 구리에나 아까 그게 덴프라에 그다음에 플레르토라노에서 쓰는 거 보면 주로 이제 H2S를 잡기 때문에 MDA를 사용하고 있고 설피놀 레비라우는 이건 MDA는 그냥 수용액이 MDA 녹인 것이고 설코렌은 설피놀은 그냥 그 설코렌에다가 MDA 녹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스트만 코닥에서는 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섭식을 이용했는데 일단 MDA 가격을 보면은 MDA가 정지할 수 있는 건 대략 98%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99%를 한다고 하면 킬로와트당 50불을 더 지불을 하셔야 되고 99%. 그 다음에 99.5 정도로 하려고 하면 이제 110도에서 메탄올을 쓴다고 해서 한 마이너스 50도에서 마이너스 60도를 쓰게 되면 킬로와트당 100불을 더 지불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면 110도를 쓰시면 마이너스 60도 정도에서 하시면 거의 모든 그 불순물을 정제해서 무공해 발전이 가능합니다. 대신 여러분들 전기료는 많이 내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저기 미국 기후 에디티에서 발표하는 그 퓨처젠이라는 그것을 하는데 저기서 가스 클리닉에서 보면은 일단 뭐 기술이 있습니다. 힘든 기술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기술 비용을 줄여라.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다른 어떤 그 멀티 프로덕트 멀티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무공해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대략 그 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그 건식으로 정제하다 보니까는 이쪽 트레이스 메탄 우리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고 이쪽 머큐리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지 다른 어떤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아세닉, 세르나이드, 카드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세닉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세닉이 되면 아주 스트롱 그 케미칼 본드가 되니까는 그 크레이지 본드보다 더 센 본드가 고온에서 되기 때문에 이거가 일단은 그 액티브 컴포넌트랑 결합을 하게 되면 뭐 저걸 재생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티그레이션 문제가 또 거론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퓨처젠하고 연결되는 그거에서 또 하나는 거는 뭐냐 옛날 지금 이제 원가스 클린업이라고 했지만 퓨처젠에서는 이제 너리 시프트 가스 시프트 리액션 캐탈리스트를 하는 거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액티비티를 지금 보시면 RTI에서는 이쪽 뭐 여러 군데랑 조인트를 해가지고 일단
HPS하고 이제 CO2 멤브레인, 아모니아 그 흡수제하고 이제 HCl까지 PPB에 별로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스트만 케미칼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죠. 지금 NACL에서는 이제 셀렉티브 파일럿 오키데이션 해서 이제 직접 그 황물 분해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싱글 스테이지 스텝 프로세스를 H2S를 갖다가 환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콩쿠르 필립스는 이제 과거시에서도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세라믹 필터나 메럴 필터를 썼지만 사실 메럴 필터 쪽에는 어느 정도 프로본이 됐다고 해서 크게 우려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PM2.5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필터제거리 그다음에 이제 그 TDA 같은 데서는 뭐 TDA는 트레이스 메탈 그 정제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있고 이 DOE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많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지만 다시 이것이 부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GTI에서 이제 울트라크린 저 프로젝트에서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한다라는 그것이 있고 특히 이제 이쪽에서 보면 최근에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성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TI에서는 이제 지금 그 한전이나 에디언 아니면 그 일부 우리나라 국내 대학에서 진행되는 관식정제 쪽에서 유사성은 이쪽이 오히려 더 RTI하고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스다크다 같은 데는 이제 좀 멀티 컴포넌트 컨트롤을 이제 한 번에 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트를 보면 이제 RTI 거를 기준으로 해서 RTI하고 이제 주로 이제 MEA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일단 그 습식에서 가장 어드밴스드로 갈 수 있는 어드밴스드 무공해 정제로 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RTI에서 추진하는 그 무공해 정제 수준까지를 비교했을 때 보면 대략 차이가 마이너스 30불 정도하고 이쪽에 39불 70% 이상, 70불 이상 차이가 나서 토탈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한 100불 정도까지 보는 거고 효율 향상은 한 1, 2% 정도를 보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그 GTI 그에서 하는 울트라 크린 프로세스인데 대략 초기 그 보면은 일단 벌크에서 이제 썰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필터 사이에 어떤 뭐 인젝션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런 그 HCl하고 황하고 이제 목표를 ppm과 PPB 단위로 끄집어내는 거가 주로 관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표를 잡을 때는 이제 메랄 옥사이드로서 한 120도에서 300도 사이에 잡는다는 것이 하나의 관심사가 되겠고,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이제 최근에 발표되는 UC의 설프 리커버리 프로세스인데 요거는 이제 습식입니다. 대신 이게 반응기가 투중입을 해서 A, B로 나눠서 이쪽 다음 슬라이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처음 그 바닥에 있는 것들이 트레이스 메탈하고 HCl을 했는데 트레이스 메탈을 잡는 거는 일단 트레이스 메탈 설파이드보다 침전시켜서 걸러내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메인 리액션은 이제 그 위에서 일어나는데 아모니아하고 황하고를 갖다가 SO2랑 반응시켜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1단에는 예를 들어서 다이에틸렌 그라이콜, 다이에틸렌 그라이콜 메틸 비스 같은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대략 주 반응은 여기서 크라우스랑 유사하면서 또 이제 촉매를 쓰니까 그렇고 같은 거는 아닙니다. 온도는 대략 120도에서 140도, 한 20바 정도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RTI에서 쓰고 있는 건데 RTI에서는 일단은 초점의 HCl을 잡고 HCl을 잡는 건 소듐 카보네이트로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포리머 멤브레인을 써서 이제 나중에 HCl, H2S, CO2 이런 것들을 잡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쪽에서는 이제 모노리스나 이런 징크 옥사이드 베터를 써가지고 PPB 레벨을 다 줄이는 거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아모니아를 흡착시켜서 나와서 이제 총매 분해를 하는 건데 아까 그 참여 협동기관의 SRI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그리고 이거는 지금 RTI에서 있는 액티비티를 지금 DOE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 군데 이상에서 지금 필드 테스트도 하고 아니면 레더스 테스트도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400건 근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그 서브 ppm, 서브 ppb, 아니 서브 ppm대로 50 ppb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80%에서 한 100%의 킬로와트당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대략 한 킬로와트당 200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200불 정도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ITC, 미래 어드밴스 ITCC도 결국 2,000불대에 형성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1,000불을 더 줄인다고 하면 피처젤이 앞으로 올 때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를, 기술이 얼마나 더 개발돼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늘 이스트만 고단에서 머큐리를 정제하는 방법인데, 22년 동안 요거 우리 저 정수기 있죠? 요 밖에 나가는 물 정수기 정도 사이즈, 이거 2대 가지고 무음에 머큐리를 완전히 잡을 수 있다는 건 21년 동안 엑서사이즈 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희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CO2랑 머큐리 잡는 것이 국민이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는 자기네 나라 회사에서 이거를 21년 동안 쏘았다는 그런 신호를 받고, 최근에 이슈는 자기네 나라 한 50%의 머큐리가 중국에서 날라온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중국 옆에는 조그만 한국이 있는데 머큐리는 더 많이 있고, 여러분들 생선 많이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중에 있는 머큐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체중에 있는 1ppm의 머큐리가 나오는데 15년 걸린다고 합니다.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저희 동네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프로포즈도 하고 이제 우리가 진행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건식 정제 방법을 주로 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안점은 H2S인데 조금 어드밴스식에서 HCl, 아모니아 머큐리까지 하고 환경 문제도 한다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그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공해 정제로 가기 위해서 하는 전체 그 스킨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한 550에서 한 150 정도 있는데, 550 정도에서는 탈황을 한다고 하면 대략 한 20ppm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열전지나 이런 쪽으로 가서 한 1ppm 정도로 한다고 하면 온도를 낮추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트레이스 메탈이나 특히 머큐리를 잡으려고 이 정도 온도대가 와야지만 머큐리를 잡고 나머지 것도 ppb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는 G7에서 H2S 잡는 그 흡수제를 개발하고요. 지금 사업단에서 21세기 프론티어 사업단, CDRS 사업단에서는 이제 CO2 잡는 흡수제를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흡수제 CO2를 흡수제를 CO2 흡수제가 결국 뭐냐, 이거 잡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거를 잡는 것이 제가 쓰는 거가 소디움 카보네이트, 소다를 쓰고 있거든요. 그 소다를 그냥 유동층 공정용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같이 이 2개는 제가 확보하고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이제 머큐리랑 아모니아인데, 아모니아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트레이스 메탈 문제가 나는데, 트레이스 메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그건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대략 HCl 잡을 때 초기에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기관의 3톤/데이 석탄 가스화기가 있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실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를 지금 애기현에 있는 유동층 공정, 탈원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건 전력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건식 흡수제를 개발하는 슬러리, 세라믹 성형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간당 한 10에서 15kg 생산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개발한 흡수제를 가지고 실험한 건데, 이거는 트랜스포트 리액터에서 AGN에서 150시간 한 거는 한 40ppm, 그것이 빨간 거가 돼요. 40ppm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거기원에서 30일 동안 실험하는데, 연속으로 실험한 건 아니고 캠페인으로 보시면 돼요. 주말에 쉬었거든요. 중요한 건 한 200에서 300ppm의 H2S가 들어왔을 때 이쪽 아웃렛으로 나가는 건 1ppm 이하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문제를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건, 미국에 있는 150시간을 실석탄가스화기에서 고온것이 탈원을 했을 때 트레이스 메탈의 문제가 있죠. 저는 아직까지 이거 한 달 동안 앞서
탈원제 저희들이 개발한 거 문제가 있다라는 레포트는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진위를 파악한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레포팅을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대기 환경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또 한 가지 앞에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IGCC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이산화탄소 해수 저장 목적으로 IGCC가 지어진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져져야지만이 IGCC의 메리트이 있지 이거를 빼놓고 나서는 아무런 메리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슈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리컨버시션 쪽이 되겠지만 포스트 컨버시션, 프리컨버시션, 억시파이어링, 퓨얼 컨버시션이라고 공통적으로 보면 CO2를 어떻게 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쓰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아민 방법, 아니면 피지컬 솔벤트를 쓴 것이고, 아니면 에어 세퍼레이팅, 저온 냉각을 해서 쓰고, 앞으로의 이슈는 예를 나이트리션에서 공기에서 CO2를 분리하는 방법, 수소에서 CO2를 분리하는 방법, 이쪽 이제 억시퓨얼이나 IGCC는 어차피 산소를 분리해야 되니까 질소에서 산소 분리하는 것이 하나에 있어서 앞으로는 아마 멤브레인 테크놀로지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간식 이산화탄소 해수 용도 흡수제를 한다든가 간식 탈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까 대기현에 있는 백일영 박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연 그럼 IGCC 같은 것들이 정말 악시퓨엘이 무슨 메리트이 있냐? 무엇 때문에 쌓여?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단은 일단 배가스 아니면 가스 스트림에 있는 CO2 농도에 따라서 CO2를 해수할 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공기 중에 한 900 ppm이 있다고 했을 때 에너지가 한 20kJ 몰 CO2라고 했을 때 만약 거의 100%에 가까운 악시퓨엘 정도 95% 정도 때 보면 거의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캡처하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간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가스 LNG 같은 게 4분을 퍼스했을 때 보면 쭉 떨어져서 한 8 정도. 그 다음에 이제 IGC, PC가 이제 13,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한 5 정도. 그 다음에 IGCC 배가스에 9.5%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캡처하지 않고 그냥 게스타바인에서 양수하게 되면 9%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 기술이나 다른 기술들도 가스 기류 중에 CO2 농도가 높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에너지 CO2를 잡는데 에너지 소모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비싼 방법은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잡겠다고 프로포절 내시는 분 가장 비싼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내추럴 가스 컨버전 사이클에서 CO2 잡겠다는 사람,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PC 보일러에서 잡겠다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줄을 쓰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의 방향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돈으로 보면은 여기서도 돈으로 계산을 좀 하죠. 가장 지금 우리가 발전 기술에 보면 컴바인 사이클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한 CO2 톤당 한 110불 정도, PC가 한 80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IGCC는 물론 오래게스 식수를 했을 때는 프로세스 가스의 가스 스트림에는 한 20% 잡고 있다고 했을 때 20불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악시퓨엘, 벤필드는 이제 정유공급용이라고 보면 그쪽에가 이 정도 나는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기술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나 연구소나 아니면 전체를 입원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도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가 여러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바뀌겠지만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100년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유럽 쪽 아니면 이제 호주 쪽에서 나오는 콜에 대한 콜 미래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그리는 거죠. 우리의 시작점이 2003년이 여기라고 봤을 때 앞으로 언젠가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50년, 그래서 30년 정도 되면 하이드로젠 이코노미가 온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여기 퓨처젠도 있고 IGCC도 있고 PSL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간 단계를 보면 한 번에 뛸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 에너지 자체를 감당할 수도 있고 원자력 자체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현재 보면 전력의 에너지 믹스를 보면은 원자력, 석탄, LNG가 대부분이 골고루 이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석탄이라고 그러는 것도 상당한 설비를 보면 한 27%,
발전량으로 봐도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가는 수소 경제로 갈 때에 보면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가 뭐냐면 CO2 그다음 발전이 있습니다. 대기 환경, 지구 환경 이거를 뛰어넘고서 어디 우리께 살짝 그렇게 비켜서 갈 수는 없다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그런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도 많은 관심과 아니면 지원이 돼야지만이 미래 그 세계 에너지 펀드에서 우리가 설자리를 확보하지 않을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